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친구와 친구들 채널, 박 부장입니다. 저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자격증 관련해서 이제 법정 의무교육 강사되기 해가지고 좀 이제 개론적으로 좀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총론적으로 이렇게 알아봐 드린 거고,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좀 강론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해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법정 의무교육 여러 가지 강사 중에서 이게 좀 특이했던 부분이 그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법정 의무교육 자격증 따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안내해드릴 수 있는 우리 강희수 강사님 모시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정 의무교육 강사되기 부분에서 이제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대충적으로는 이제 감이 오셨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작년서부터 시행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듣기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에 성희롱이나 그 개인정보 보호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따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과정도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9시간 내지 13시간의 이제 교육을 이수하시고 공인된 기관에서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공인된 인증 교육기관에서 수료하시고 이제 자격증을 따시면 이제 법정 의무교육 강사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발 절차도 조금 다른 부분이랑 틀리고 작년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실제로 따신 분들도 이제 많지 않으시다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1,800여 분? 그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희소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제가 지난번 시간에 듣기에는 상당히 따는 절차가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거고, 좀 다른 것보다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강사 양성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단계요? 첫 번째는 희망자는 일단은 사이버 연수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가 신청하는 단계고요.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을 하신 다음에는 선발 단계가 있습니다. 신청하고 그 신청자들에 대해서 선발 단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체에서 보면은 서류 심사네. 그렇죠. 선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선발이 되시면 이제 집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만 그렇죠. 집합 교육. 집합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소정의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다음 단계인 실기 평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기 평가는 70% 100점을 이제 책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60점 이상의 합격을 하셔야 합산 점수, 필기 점수 플러스 강의 시연 평가 점수 70점 플러스 해서 합산 점수 70점 이상이 되었을 때만 이제 자격증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합산 70점. 필기 시험은 가중치가 얼마나 되시나요? 필기 시험은 10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치가 30%네요. 그렇죠. 30%고 꽈락이 있습니까? 꽈락은 60점 이하면 꽈락이 되고요. 꽈락이 되고. 그러니까 가중치 30%의 점수는 60점이 커트라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거기서 통과하신 분은 60점 이상 되시는 분이 이제 실기 시험을 또 보시는.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아까 실기 시험 가중치는 70%, 70%가 되는 거고, 여기서 또 꽈락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점 이하는 꽈락입니다. 그러니까 실기를 60점 밑으로 받으면 이것도 꽈락.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 합산 점수가, 가중치 적용한 합산 점수가 몇 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이상
되셔야 네. 최종적으로 이제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필기는 가중치가 30%고 그렇죠. 실기는 가중치가 70%라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합산 70점이니까 네. 합산 70점이니까 실기 쪽에 비중이 높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 과정이 강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 필기보다는 실기 평가 점수가 그렇죠.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강사분들이시니까 그렇죠. 이 강의를 잘하셔야지 맞습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이제 안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5단계로 일단 구분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네.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설명.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신청하는 단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개발원. 거기 들어가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렇죠.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메뉴에 EDI 사이버 연수원이 있는데 고용개발원 그 메뉴 안에 그렇죠. 사이트 안에 그 EDI 사이버 연수원. 그렇습니다. 들어가셔서 메뉴 선택하시고 메뉴가 이제 창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과정이라는 메뉴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메뉴바. 그 메뉴바를 선택하시면 이제 사이버 연수 과정, 집합 연수 과정, 그다음에 실기 신청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버 연수 과정을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시각장애인용 과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비장애인용 그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정을 선택하셔서 총 사이버 연수 20시간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총 기간은 10일 기간을 줍니다. 10일 동안 20시간을, 사이버 연수 20시간.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려면은 사이버 연수 20시간을 무조건 들으셔야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선결 조건. 네네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일단 집합교육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맨 처음에 서류 심사가 있는 건데 서류 심사 전에 사이버 연수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수해야 그렇죠. 됩니다. 중요한 사항.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선발 과정이 있는데요. 신청하면은 선발. 그렇죠. 이제 이수를 하시고 이제 집합교육을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고용공단 내에서 정한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아까 사이버 연수 받아서 일정한 사이버 연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은 이 사람이 있다라고 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서류 심사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서류 심사가 통과돼야 이제 집합교육으로 가니까. 근데 이 서류 심사 과정이 있는데 또 요거 서류 심사 또 무조건 넣는다고 그래서 붙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선발 기준이 3순위까지 있는데요. 선발 기준이 3순위? 일단 1순위는 장애인 및 고용 관련 기관,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어떤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 다 3년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이니까 맨 처음 경력을 우선 그렇습니다. 저거 하시는군요. 근데 경력 없으신 분들이 사실 좀 많으실 텐데 일단은 경력.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 순위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2순위는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마찬가지로 종사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3년 이상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련 어떤 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아니라 교육. 단순히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어떤 강사를 하셨다던가 이런 경력이 3년 이상이신 분이 2순위가 된다는.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1순위하고 2순위는 그렇고요. 그럼 이제 3순위는요? 3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1순위, 2순위의 그 동일한 순위일 경우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 그다음에 근무 경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은
순위는 3순위까지 있지만 예, 예. 1순위, 2순위까지만 있는 걸로 보셔도 예, 무방할 듯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이 신청을 해서 그 집합교육 가기 전에 이제 선발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국가기관이나 네. 민간기관에서 3년 이상, 3년 이상 요 부분에 종사하신 분, 종사하고 있거나 하신 분, 네네. 그런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희수 강사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순이시겠네요. 이순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순이신 거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경력으로 인해서 제가 선발돼서 강사 과정에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선발 단계가 이제 끝나겠네요. 네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집합교육으로 가는 거죠. 집합교육은요. 일단은 그 총 3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30시간이요? 네네. 30시간은 보통 이제 월화수목금까지 해서 이제 교육장에 이제 출석을 하셔가지고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30시간이 일주일에 30시간을 보통 하나요? 아니면은 연속해서 일주일 동안 합니다. 연속해서 그러면 보통 요새 주 5일 근무니까. 그렇죠. 그럼 하루에 6시간씩. 그렇습니다. 6, 5, 30에 30시간. 아, 그거에서 집합교육을 받게 되는군요. 뭐 집합교육을 할 때 뭐 따로 뭐 장소들이 이렇게 거점마다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기 장소가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도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출석해서 이제 그 강의를 받게 되시면 그 출석률이 우선은 100%가 돼야 됩니다. 아, 1시간으로 빠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30시간 이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지사항으로는요. 혹시 지각이나 그 조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출석률 100%에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락으로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출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30시간 풀로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네네. 지각, 조퇴, 뭐 하면 안 된다. 네네. 그거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석을 100%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30시간 마친 후에는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러면은 마지막 날 그렇죠. 시험을 치르게 되겠네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 수료 인정 기준에 필기 시험 배점 기준이 10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치가 30%. 가중치 30%고요. 과락 기준은 60점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다른 시험이랑 비슷하네요. 과락 60점. 뭐 과목이 여러 개 있나요? 과목은 여러 개 있지만은요. 여러 개 있지만 그 시험 평가는 이제 통합해서 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그 총 통합한 과목에 대해서 이제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점 미만 이제 과락으로 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거에 통과를 하시면 과락을 안 받으시면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인 강의 시험, 실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락만 안 받으면. 과락만 안 받으면 일단은 강의 시험 평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음 단계.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강의 시험 평가도 이제 총 100점, 100점 만점에 70점, 가중치 70%, 70%를 가지고 60점 이하를 받게 되면 과락이 됩니다. 그렇죠. 60점 밑에면 이거는 실기이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탈락이라고 보시면 아예 뭐 합산도 안 하는 그냥 탈락.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집합평가의 필기시험 점수와 그 강의 시험평가 점수 가중치 30%, 가중치 70%인 합산한 70점 이상이 되었을 때 합산 70점 수료가 됩니다. 수료가 된다. 강사 양성은 수료가 되고 수료가 됨과 동시에 이제 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좀 그러면 그 강의 시험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알고 뭐 시험도 잘 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 시험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강의 시험은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나요? 강의 시험은 보통 다른 일반 강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강사의 명칭에서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기 때문에요. 장애에 대한 편견 이런 부분이 강사의 어떤 강의 내용에 어떤 전달이 되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점 요인이 되면서 강사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 있으면 일단은 그렇죠. 상당한 그렇죠. 당연한 탈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통 강의 시험 몇 분 동안 합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10분 했습니다. 10분. 네네. 10분 동안? 10분 동안. 10분 동안 이제 주로 강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으신데. 강의 내용은요. 이제 공단에서 정해놓은 그 이제 필히 들어가야 할 내용을 이제 강사가 강의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PPT로 그렇습니다. 작성해서 이제 강의 시연장에서 본인이 10분 정도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심사위원도 많이 나와 계신가요? 심사위원은 보통 3명 정도가 심사를 하십니다. 3분이 심사를 하시고 그 3분 앞에서 그렇습니다. 3분 앞에서 3분 앞에서 한 명씩 대기자도 있고 또 평가자도 있는 앞에서 한 사람이 10분씩 좀 부담되겠습니다.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심사하시는 분은 3분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날 시험 보시는 분들이 뒤에 쫙 앉아 계셔서 구경하시겠네요. 이제 그렇습니까? 형식이 그렇군요.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강사님께서. 네. 저한테도 쓴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 번에 안 되셨어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 선발 과정에서 맨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이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신 분은 이미 서류 이런 건 다 통과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분은 요게 또 면제가 되나요? 부재 절차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 과락으로 인해서 지금 통과하지 못한 분한테는요. 최초 응시한 기회를 포함해서 총 3회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필기는 추가 2번. 그렇습니다. 실기는 추가 1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기회가 더 주어지겠군요.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선발돼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하시는데 떨어지면은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또 절차를 밟으라 그러면 좀 이제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통과돼서 70점 이상 해가지고 이제 수료를 하셨다. 뭐 그 다음에 뭐 절차는 이제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공단에서 정한 이제 강사 이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강사로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면은요. 공단 홈페이지에 이제 강사 이제 그 명단에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공단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어떤 자격상으로는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작년에 따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활동을 해오시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의 어떤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지금 1년 이상 지금 그 의무 교육이 시행이 됐고요. 이제 교육 초기긴 하지만. 이제 법 시행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공단 측에서도 이제 그 의무 교육 대상 기관이나 그 기관에서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많이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 강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이제 특히 이제 이거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아직 따신 분들이 아까 절차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규모는 봐서 뭐 1,800여 명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봐서는 많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는 그렇죠? 아니죠.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이제 자격증을 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법정 의무 교육을 하는 그 교육기관에 제가 등록을 시켜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그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저한테 제가 개인 블로그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해 오시는 분들은 업체에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요. 그 작년에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한 이후에 여러 교육기관에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본인의 교육기관에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하기야 교육기관에서는 저기 이 법적 의무 교육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되는데 확보한 강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등록해서 우리 교육기관 소속으로 해서 교육을 나가라. 이런 게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꼭 요 강사를 하시게 되면은 교육기관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시는 게 이제 낫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늘 뭐 이렇게 중요한 건 다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쭉 지금 과정에서 이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세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요,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수별로 이제 집합교육 인원을 이제 뽑는 공고가 난다든지, 이제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게 되면 연초에 연간 계획이 나오겠군요. 연간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강사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사이버 연수원에 공지사항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잘 관심 있게 글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거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제 이제 강사 시험도 다 통과하시고 이런 경험자로서 혹시 구독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일일이 전화로 응대하기는 사실 좀 그렇고요. 뭐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 저희가 공개해 드려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러시면은 우리 이제 강희수 강사님의 이메일을 이 밑에 이렇게 잠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물론이죠. 오늘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애인 인식 개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자세한 자격증 관련 소식 또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강사님.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인사하시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